왜 과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의뢰인 차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요. 제한 속도 70km 도로인데 키로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국과수에서 146이 나왔어요. 어허, 제한 속도를 2배나 초과했네요. 시속 146km. 자, 3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아이고. 2차로 가던 차량이 방향을 틀면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. 상대 차량이 들어오는 거 못 보셨나요? 후진등도 안 켜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 15m 정도에서 그냥 갑자기 들어온 것 같거든요. 사고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. 약 15m 앞에서 꺾고 들어오네요. 차선을 밟고 있는데요. 그런데 앞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.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 차량은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또 상대 차량도 도로 표지물과 2차 충돌까지 해서 많이 망가졌다고 합니다. 곧바로 경찰에 사고 접수했는데요.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급차선 변경차보다 그 과속한 차가 더 죄가 크다.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그게 의뢰인이 엄청나게 과속으로 달린 거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근데 앞차가 15m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, 왜 내가 가해 차량이 돼야 되느냐, 이게 억울하다고 그러시는데요. 차로 변경차와 엄청난 과속 차량의 사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영상 다시 보시죠. 자, 블랙박스 차량은 시속 220km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. 저 앞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가 보이죠? 앞차와의 간격은 거의 100여 m 됩니다. 그런데 앞차가 들어오고서 불과 2초 만에 꽝! 아이고. 네, 엄청난 과속으로 인한 사고. 이건 당연히 뒷차의 과속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죠. 그런데 이번 사고는 다릅니다. 앞의 사고는 100여 m 앞에서 차로 변경이 들어왔죠. 그런데 이번 사고는 약 15m 앞에서 들어왔습니다. 의뢰인 차가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15m 앞에서 들어오는 차를 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. 즉, 차로 변경하는 시점에서 뒷차와의 거리가 얼마였느냐, 이걸 놓고 빠지는 겁니다. 이번 사고는 불과 15m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조금 피하기 매우 어렵죠. 하지만 의뢰인도 엄청난 과속이 아니었다면 상대편이 들어오려고 할 때 빵 해준다든가 또는 왼쪽으로 핸들을 틀 수도 있었는데 과속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거죠.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앞차가 40, 뒤차 60 또는 앞차 30, 뒤차 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시골길을 주행 중이었습니다. 잘 가고 있는데 방금 뭐랑 부딪혔나요? 내려보니까 이제 트랙터가 서 있더라고요. 거의 도로 바깥에 나와 있지는 전혀 몰랐죠. 그 어두운 데서 가로등도 없었거든요. 영상을 다시 보니 아하, 트랙터네요. 트랙터 수리비만 800 정도 나온다. 저는 차량이 한 400에서 450 정도 나오고요. 트랙터 수리비가 많이 나왔네요. 의뢰인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도 얼굴을 많이 다쳐 수술까지 했다는데요. 이번 사고 과실 비율 생각해 보겠습니다. 주행 차로를 침범해 서 있던 트랙터가 아무런 표시도 안 해놨죠. 깜빡이라든가 차폭등이라든가 또는 안전삼각대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트랙터의 과실도 상당합니다. 그러나 의뢰인도 전조등 불빛이 한 40-50m까지는 보일 텐데요.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의뢰인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데요. 의뢰인의 잘못 70, 트랙터 잘못 30으로 보입니다. 만일 이런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더라면 고장난 차 또는 사고난 차가 아무런 표시도 안 하고 서 있던 것을 달리던 차가 들이받았을 때 고속도로는 차가 시속 100km, 110km로 달리죠. 그때는 서 있던 차의 잘못을 50 내지 60%까지 볼 수 있습니다. 지난주에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소개되었던 영상인데요. 길을 도는데 에어백이 다 터졌어요. 우리 고향 마을에도 이런 길 많죠? 포장은 돼 있는데 중앙선은 없는. 어떻게 가야 될까요? 마음속으로 길 가운데 중앙선을 그리는 겁니다. 가상의 중앙선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 중앙선, 마음속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. 그런데 이 사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완전히 넘었죠. 상대편의 100% 잘못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의뢰인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커브길에서는 똑바로 못 가고 중앙선을 물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. 다른 차가 없으면. 따라서 혹시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의뢰인 차가 조금만 더 천천히 갔더라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조금 여유 있게 발견할 수 있었겠죠. 그때 빵 해줬더라면 그럼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.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달려온 상대편 80, 의뢰인 20 또는 90대 10까지
위치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. 보슬비가 내리던 날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저 앞에 오토바이 가고 있는데요. 맞은편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졌습니다. 오토바이 운전자 괜찮았었나요?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어요. 네, 이렇게 크게 뭐 뼈가 부러졌다거나 뭐 이런 머리를 다쳤다거나 이런 건 없어 보여서 고치해드렸어요. 인도도. 사고를 다시 보니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데요.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불과 15m 정도 거리에서 갑자기 불법 좌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네요. 의뢰인은 이 사고를 목격하고 궁금한 게 생겼다고 합니다. 차량과 오토바이랑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지만 그래도 오토바이를 탔던 사람은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15m 앞에서 갑작스럽게 반대편에서 차가 넘어오면 불과 한 0.5초,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. 부딪혔으면 중앙선 침범한 차가 100% 잘못이죠. 그런데 오토바이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핸들을 틀면서 넘어졌습니다. 부딪힌 거랑 부딪히지 않은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? 이번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더라도 갑작스럽게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좌회전한 상대편 차량, 자동차가 100% 잘못했습니다. 고향에 내려가던 의뢰인 정상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데요. 앞차가 멈춰서는 갔습니다. 결국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는데요. 아이고 뒤에 오던 차량에 또다시 받치고 말았네요. 그런데 앞차가 왜 갑자기 멈춰섰다고 하던가요? 자기 앞차가 그냥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자기도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. 앞차와는 의뢰인 차가 살짝 부딪혔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의뢰인 차를 세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. 사고 후 의뢰인의 차량 사진인데요. 앞부분은 살짝 부딪혔기 때문에 손상이 작지만 뒷부분은 크게 망가져서 결국 폐차를 했답니다. 뒷부분에 대한 것은 뒤차가 100% 보장해줬다고 그러는데요. 앞차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일단 저희 쪽이 100으로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한 앞차 그래도 한 2대 저희 8 아니면 3대 7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앞차에 대해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죠. 그리고 앞차를 잘 봐야 되죠. 근데 앞차가 멈춥니다. 그때 나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내가 들이받았으니까 내가 잘못이에요. 여기서 앞차가 이유 없이 갑자기 멈췄으면 앞차에게도 고속도로에서는 약 30%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. 앞에 어떤 위험 상황 때문에 급정거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급정거죠. 그럴 때는 앞차에게 잘못이 없습니다. 이번 사고는 뒤차, 즉 의뢰인 차가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100%고요. 만일 앞차가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유 없이 갑자기 멈췄다 그러면 앞차에게도 30% 정도의 잘못은 인정됩니다.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이 궁금하십니까?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.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